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요즘 증시에서 이슈죠.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은 그에 대해서 이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86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지금까지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5,435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지난주보다 좀 올랐죠. 코스피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런데 제 계좌는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통주는 많이 오르는데 우선주는 이번 주에 거의 안 올라가지고 수익률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좀 우선주의 수익률이 보통주에 비해서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선주를 많이 사셨을 텐데 우선주 가지신 분들은 좀 왜 우선주는 안 오르는 건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선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3, 4월까지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보통주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의 30% 캡 룰 때문에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삼성전자를 30%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통주보다 우선주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를 더 선호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30% 룰이 적용이 안 된다고 발표가 나면서 다시 좀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우선주랑 보통주 괴리율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주식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까지 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96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제법 좀 올랐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제법 올랐고요. 또 신흥국 지수들도 올랐고 리얼티 인컴도 올랐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산 배분 계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4만원 정도 되고요. 자산 배분 계좌는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1대1로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일단 지난주보다는 좀 제법 올랐죠. 주식 비중만큼 오른 것 같고요. 채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86주차까지 왔고요. 86주차 현재 한국 주식 총 5천만원 투자해서 5,435만 6,648원이고요. 해외 주식은 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96만 3,630원. 자산 배분 계좌는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4만 8,685원. 합계는 6,3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026만 8,963원입니다. 드디어 7천만원을 한번 넘어섰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계좌 잔고가 쭉쭉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도 그렇고 홍콩 문제도 그렇고요. 점점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만 괜히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한국 주식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좀 경제적으로도 양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랑은 또 이제 군사적으로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싸워가지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한국은 이제 망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양쪽 중에서 한쪽이랑 관계가 어긋나기만 해도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랑 관계가 좀 많이 악화가 되면은 타격이 제법 심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심하게 안 좋아지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 한국 보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하려면은 미국부터가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중국에 물건도 많이 팔고 또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물건도 많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중국을
뭐 이제 완전히 중국이랑 뭐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또 미국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뭐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또 않거든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뭐 요즘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뭐 완전 중국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을 왕따시키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쩌고 뭐 시진핑이 어쩌고 그런 뉴스만 보고 그냥 국제 정세가 안 좋은데 한국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던가 아니면 하방에 베팅한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은 일단 내가 가진 기업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을 때 혹은 중국이 좀 망했을 때 안 좋아질 기업들은 좀 비중을 줄이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웨이가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화웨이의 부품을 뭐 5G 장비 부품을 공급하는 뭐 그런 업체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업체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중국에 많이 파는 회사들, 뭐 화장품 업체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런 회사들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게 안 좋아지진 않겠죠. 중국이 좀 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수혜를 입는 업종도 많습니다.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뺏어갔던 뭐 조선이나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철강 산업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서 국제 정세가 좀 어지럽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혼란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을 좀 다 팔고 폭락하기를 기다려보자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일단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좀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을 잘 골라서 보유를 하면은 좀 걱정 없이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한국 지수가 뭐 다 떨어질 때는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또 제일 빨리 반등을 할 거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